자, 반갑습니다. 우리 골드문TV 구독자분들, 우리 회원분들 반갑습니다. 비트마루 전문가입니다. 자, 어제 무료 방송은 잘 들으셨죠? 이제 무료 방송 안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들, 그리고 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코인들, 그리고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도 영상으로 마찬가지로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사항들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어제 비트코인의 FOMC, 비트코인의 FOMC가 아니죠. 연방준비은행의 FOMC 회의가 열렸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연방준비은행의 FOMC 회의란 무엇일까? 자, 우선 미국의 연준이 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입니다. 위원회 회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FOMC는요, 그동안 이제 금리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시장을 어떻게 움직일지 정책, 이런 수립과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산하 기관입니다. FOMC가. 그래서 여기서 회의를 할 때는 왜 이제는 관심을 많이 사람들이 갖고 있냐? 바로 이런 날에는 금리 변동하고 지금 현재 금융 사항에 대한 발표가 항상 있기 때문에 많은 금융시장에 주목을 받는 회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새롭게 나온 이제 FOMC 회의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왔냐면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전세계 경기 침체가 지금 예정되어 있고 실제로 지금 전세계 경기가 너무나도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제로금리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제로금리를 역시 마찬가지로 유지하겠다.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기업에 대한 채권 매입을 지속적으로 연방준비은행에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채권 매입을 진행을 하고 제로금리를 유지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냐? 은행권들에게 저축을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없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나라에서 채권 매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거는 돈을 지속적으로 풀면서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을 계속 사용하겠다라고 풀이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회의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잠깐 반짝 $10,000를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또 $9,800까지 내려오면서 좀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왜 제로금리를 유지한다라고 했는데 이전에는 비트코인이 미국에서 금리를 내릴 때마다 상승을 하고 상당히 좋았었는데 왜 지금은 제로금리를 한다고 했는데 비트코인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 이후에 있었던 이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인터뷰 내용이 있었냐면은 이번에 FOMC 회의를 진행을 하면서 제로 금리를 유지한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이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금융적인 이런 시장 자체는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 위기가 아니라 양적 완화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경제를 다시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제는 비트코인이라든지 그리고 금보다는 다시 한번 전통금융 쪽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이슈는 변동성이 적은 상태에서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상당히 좀 평범한 이제 회의 결과로 이제는 이루어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거를 제외하고도 지금 각국 나라에서는요, 여러가지 양적 완화 정책을 하고 있고 실제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많이 개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 드릴 말씀은 사실은 우리 한국에서는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 예전에 코인 시장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바로 한국 사람들이었다라는 이야기는 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김치 프리미엄이 상당히 많이 붙으면서 한국 사람들이 엄청난 매매에 대한 힘을 보여줬다. 그래서 매매는 한국 사람들을 절대 따라올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번에 조금 속상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최근에 비둘기 지갑이라는 곳에서 이제 전 세계의 사용자죠 6,418명을 대상으로 2020년 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 과연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의 수익률이 어땠나에 대한 설문조사를 지금 진행을 했는데, 자, 지금 현재 수익률을 본 사람들은요, 전체 설문조사 대상의 56%가 수익률을
봤다, 수익을 높였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서 이제는 잃은 사람은 18%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나머지는 이제는 뭐 본절권이라든지 해당 사항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수익을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건데, 자, 상당히 재미있는 지표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보이시죠? 브라질이 56% 수익 실현을 했고요. 그리고 자, 중국 설문조사에서 중국의 투자자들의 70%가 수익 실현했다라고 나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라는 손실을 봤다는 16%밖에 없었습니다. 자, 한국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이 모든 나라들 중에 정말 안타깝게도 한국 투자만 그렇죠, 수익률이 상당히 저조한 모습입니다. 전체 응답자의 35%만 수익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상당히 저조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 투자자분들 아시겠지만 중국과 러시아, 이거 지금 뭔가 이상한 거 아닌가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지 정책을 사용하고 있고,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거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지금 아직까지 이야기가 나와주지 않고 지금 금지법에 대해서 발의안이 올라오는 상태인데, 오히려 중국하고 러시아는 수익률이 상당히 좋고 70% 66%죠 대한민국은 왜 수익률이 적나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알았던 건 뭐냐면, 이전에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나올수록 중국 쪽에서의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도 중국에는 금지라는데 과연 중국의 부호들이 장외시장을 통해서 암호화폐 매매를 들어오는 게 맞냐라고 좀 의구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 지표를 본다면 정말 중국 시장이 중국에서 지금 암호화폐를 주도하는구나. 먼저 아래에서 중국 쪽에서 먼저 이 부호들이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물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러시아라든지 유럽 쪽에서는 이제 가치적으로 CBDC를 지속적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들어오는데, 대한민국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이럴할 법적인 제도가 없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에서는 암호화폐가 좀 좋다라는 느낌보다는 조금 사기다라는 느낌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올라간 상태에서 암호화폐 대한민국 투자자들이 이거 이 정도면 더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해서 암호화폐에서 이 대한민국 투자자분들만 좀 고점에서 매수를 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투자자분들 많이 내려가거나 조정이 나왔을 때, 특히나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올 때쯤에 좀 선침해의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지금 구간에서는 암호화폐 수익률을 높이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런 것들 너무나도 좀 속상한 부분인데, 지금 비둘기 지갑을 사용 안 하시는 분들, 특히나 우리 회원분들 같은 경우는 비둘기 지갑을 사용하지 않죠. 하지만 지금 우리 회원분들이나 아니면은 우리 투자자분들도 수익을 많이 보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플러스율을 더욱더 높이기 위해서 조금 더 좀 좋은 무료 방송이라든지 강의를 좀 많이 할 테니까요. 우리 투자자분들 여기 아래 댓글에 이제는 보면은 그 카카오톡 링크라든지 무료 방송 링크들이 있을 겁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좀 편하게 지금 현재 힘든 코인들, 그리고 어떤 코인을 잡아야 수익을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좀 물어보신다면 제가 좀 답변을 해드리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